자,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합니다. 명제. 지금 수학 시간인지 국어 시간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수학에 포함이 됩니다. 자, 명제라는 게 무엇이냐? 명제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거를 명제라고 합니다. 거짓이어도 명제예요. 참이어도 명제야. 무조건 참 거짓을 판별할 수만 있다 그러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는 3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틀리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도 명제야. 그런데 x는 2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맞아? 2면 참인 거고 3이면 거짓이 되는 거죠. 다른 수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명제라고 하는 거고, 어떤 수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와 조건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키가 큰 학생 명제 안 돼요. 왜? 더 큰 학생이 있을 거고 더 큰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키가 가장 큰 학생 됩니다. 왜? 가장 큰 학생은 몇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자체에 따라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나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줘야 합니다. 명제와 조건 차이 알겠어요? 조건은 뭐라고?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 조건에 따라서 수에 대입하면 거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따로 하는 건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걸 합니다.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은 뭐냐?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거야. 참인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진리집합. 말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야.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가 돼야 된다? 진리집합은 우리 뭐야?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과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둔 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우리가 대부분 명제를 P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X제곱이 4 이렇게. 그러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줘요. 그럼 집합 P가 뭐가 된다? 풀마 마이너스 2와 2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해했어요? 세 가지 명제, 조건, 진리집합.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자, 이제 우리는 부정에 대해서 할 거야. 부정. 말 그대로 부정 반대로 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X는 홀수이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부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물결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 물결을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낫이라고 읽어요. 낫. 부정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낫P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낫P는 뭐가 된다? X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근데 이 부정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자, 내가 P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잖아. 부등식으로도 나오거든. 그러면 낫P는 뭐가 돼? X가 뭐가 될까요? 0이거나 그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 는이 붙어 있으면 안 붙어야 되고 는이 안 붙어 있으면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되면 돼? 반대로 되면 돼. 자, 그럼 이번에는 P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러면 나 P는 뭐가 될까요? 자, 얘는 다른 말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고 X가 2보다 작다야. 이 사이에는 2고라는 게 빠져 있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반대로 또는은 뭘로 바뀌는 거야? 2고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너희 지금 고등학교 진도 어디 나가? 연립이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너희 부등식 안 나갔어? 부등식 나간 사람? 부등식 나간 반 없어? 부등식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건데 영재. 부등식 안 나갔구나. 자, 그러면 자 34페이지만 볼까요, 같이? 자, 부등식은 조금 할게요. 저희가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할게요. 자, 모든과 어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과 어떤.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이라는 말 나오면 다 성립해야 돼.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은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이야. 그런데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 성립해도 참이야.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야 거짓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모든 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얘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다 양수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맞아요. 딱 하나 때문에 안 돼요. 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돼? 0이 돼버리는 거잖아. 맞아? 모드는 하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야. 여기에 는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참이야. 다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나요? 모든이랑 어떤은 하나만 성립해도 돼. 적어도 하나만. 똑같이 얘를 바꿔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1일 때 0이네. 딱 하나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야. 모든과 어떤. 그러면 우리 아까 부정했었죠. 그럼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어떤. 어떤의 부정은 뭐가 된다? 모든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32페이지 보죠. 32페이지. 자, 1-1번. 다음 보기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x 플러스 2는 0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x 플러스 2는 0이다. 얘는 명제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참이 되고 마이너스 2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얘는 조건이에요. 명제가 아니라. 자, 3은 6의 약수이다. 맞죠? 그러니까 참인 거 아니까 명제되고요. 가을바람은 참 좋다. 가을바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주관적인 거는 안 됩니다. 자, 1, 2는 1, 2, 3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부분집합이죠. 근데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인 거는 니은과 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1번. 2-1번. 자, 전체 집합 U가 0, 1, 2, 3, 4, 5인데요. 1번.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의 진리집합. 말 그대로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게 진리집합이야. 2와 5 사이 뭐 있어? 3, 4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2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2죠. 그런데 전체가 뭐였어? 0부터 5까지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2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예. 자, 3-1번. 2는 짝수이다. 부정은 2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거짓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2번. 2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 얘에 대한 부정은 뭐가 돼? 2 플러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 그러면 5는 5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는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4-1번. 전체 U가 1, 2, 3, 4, 5이고요. 1번 X는 3의 배수이다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얘에 대한 부정의 진리집합. 부정이면 우리 집합 중에 부정이랑 비슷한 게 여집합.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이 원래 3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P라고 두면 원래 진리집합이 3이다. 4의 배수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부정의 진리집합이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 4, 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음에 2번 2x-1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x가 2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만 나오면 된다? 1과 2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자, 34페이지. 자,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모든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무조건 어느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원소가 0개인 거. 그러니까 참이 되죠. 어떤 짝수 X에 대해서 대하여 X는 소수이다. 소수 중에 짝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 2.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참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되면 되는 거고 모두는 전부. 자,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말합니다. 6-1번. 자, 모든 자연수는
홀수이다. 그러면 얘에 대한 부정은 뭐가 돼? 어떤 자연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와. 어떤 자연수는 짝수이다. 어떤 이네? 하나만 성립해도 되네. 자연수 중에 짝수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러면 얘에 대한 부정은 뭐가 돼? 모든 자연수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모든 자연수 x가 1보다 커? 안 돼. 뭐 때문에? 1 때문에. 자연수 1보다 큰 거 맞아. 근데 1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러면 돼. 모드는 하나만 성립하지 않아도 안 된다고 했잖아. 1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거짓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거지? 내용 기준일까? 이러면 되거든. 자, 이번 시간에 35페이지까지만 이번 시간에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남은 시간에 부등식을 조금 할게요. 부등식을 모르면 명제에 집합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다 있어요. 질문 없고요. 자, 우리가 명제를 할 때 이제 뭐라 하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뭐이면 얘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Q이다 얘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거를 가정, 뒤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를 기호로 이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얘이면 얘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P를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야. 그럼 반대로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이렇게 되면 얘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왜요? 마이너스. 그렇죠. 맞아요. 봐.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x가 2면 그냥 여기 대입하면 4가 나온다. 그렇지. 그런데 x제곱이 4라 그러면 x제곱은 뭐가 있어? 풀마 2가 있잖아. 그런데 얘는 하나만 써줬어. 그러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바로바로 눈을 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앞에 했던 진리집합으로 하는 거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면 2가 된다.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2와 2가 돼. 똑같이 2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야. 얘가 이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야. 그런데 부분집합이 되지 않아. 그러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P면 Q이다를 무조건 할 거야. 그런데 얘네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참,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빨리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7-1번. 자, 자연수 mn에 대해서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
m 플러스 n은 짝수이다. 자,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 m과 n이 짝수라 그랬으니까 m을 2a라고 두는 거야. n을 2b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m 플러스 n은 뭐가 된다? 2a 플러스 2b가 되죠. 그러면 내가 얘를 2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되네. 그러니까 2배 해줬네. 그러니까 짝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증명 같은 것도 이제 할 거거든. 증명 같은 거. 우리가 짝수는 보통 짝수는 2a, 2b, 2n, 2n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 보통 2n 이렇게 두 배 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홀수는 그럼 2n이 짝수잖아. 그럼 홀수는 얘한테 뭘 해주면 돼? 1을 더해주거나 1을 빼주면 홀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보통 홀수를 2n 플러스 1이거나 또는 2n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나타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3의 배수는 뭐라고 나타내줄 거야? 3의 n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들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짝수 그럼 그냥 뭐 2, 4, 6, 8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홀수 1, 3, 5, 7, 9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짝수가 무조건 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8-1번. x가 1이면 x제곱이 1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1.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야? 풀마이. 부분집합이 아니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어차피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은 하겠지만,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부등식을 조금 봐볼까요? 부등식. 왜냐면 여기에 집합 명제를 하는데 부등식이 없으면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자, 부등식 생각보다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부등식 했었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들어갈 거야. 우리 방정식, 연립방정식 배웠잖아. 그치? 부등식도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연립부등식. 어떻게 되냐?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건 알죠? x가 2보다 작다 어떻게 그려? x가 2보다 작다. 수직선으로 나타내주면 2에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작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해줘요? 3에서 색칠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프를 잘 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연립부등식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거야. 그런데 얘네 둘 다 성립해야 돼. 연립해야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 둘 다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부등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우리는 여태까지 부등식을 나타낼 때 크다 작다라고만 나타냈잖아. 그런데 얘는 둘 다 있어.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크거나 크고 작다. 그러면 얘네들을 마찬가지 똑같이 수직선상에 나타내기만 하면 돼.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주면 얘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사이값 이렇게 얘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들의 겹치는 구간이 어디야?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그대로 쓰는 거야. 얘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점찍혀 있으니까 1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다시 말해봐요. 다시 설명해줄게요. 열린 부등식. 이 부등식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등식이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자,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볼게요. 둘 다 이렇게 네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만 똑같이 그리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얘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구간이 어디야? 여기네. 그러니까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x가 2보다 작고요. 2보다 작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수직선상에 그려주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죠. 얘는 위에 거는 x가 2보다 크다, 작다. 겹치는 구간이 어디야? 여기. 얘네. 그러니까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자, 마지막.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x가 1보다 커. 겹치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없으면 마찬가지 해가 없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그냥 겹치는 구간만 써주면 돼요. 이래나요? 이게 연립부등식.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지금 중학교지. 1학년 절대값. 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얘네들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면 거리가 3보다 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원래 0이야.
그럼 거리가 3만큼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에 거리가 마이너스 3이 돼. 거리가 3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디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절대값 x 거리가 3과 3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지 여기. 이 구간 안에. 그러니까 x는 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부등식도 있지만 2차 부등식은 아직까지 여기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연립부등식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32, 33, 34페이지 마저 문제 풀어보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할게요.